자,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당연히 고1 때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야. 다만 다루는 함수가 지수 함수까지, 로그 함수까지 확장이 되어서 정리를 하잖아. 특히나 여기서 지수가 어떻게 유리수, 무리수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1 문제랑 똑같은 문제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번에서 자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자, 이거 두 개 무슨 관계? 역수 관계가 있고 맞지? 마이너스 A의 2분의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A의 2분의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야? 중학교 뭐 4학년 때부터 하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 똑같은 형태잖아. 얘가 만약에 중3들이었으면 아니면 뭐 중3까지 안 가도 고1들이었으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을 뿐이에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x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 이걸 계산하라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잖아. 맞죠? 예. 맞지? 지수에 다만 2분의 1이 붙어 있을 거야. 이런 것 말고는 차이가 없죠. 맞지? 자,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이거 맞지? 이거 합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라 이 말인 거지.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x제곱분의 2. 자, x를 제곱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a의 2분의 1을 제곱한 거지. 맞죠? a 2분의 1을 제곱하면 근데 합차. 응? 뭐 어떤 거? 문제 잘못 적었어? 저도 적었는데? 달러 줄게 그래. 네. 엄청 없는데? 자, 그래서 자 x제곱분의 2 플러스 이걸 하라 이 말이잖아. 맞죠? 자, x제곱이 얼마냐고. 그냥 x제곱분의 1 하면 얼만데 이거 제곱하면은 야, a의 2분의 1 제곱하면 뭐냐고. a잖아. 맞지? a죠. 맞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냥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다 이 말이야. 그냥 문제 수준 자체는 고1 거야. 고2 거니까 지수가 유리수가 붙어있어 좀 더 복잡해 보일 뿐이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예. 자, 그러면은 뭐 특별히 복잡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83번도 그렇고 81번. 자, 81번은 좀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뭐 별건 아닌데 자, x가 어떠한 상수의 세제곱근으로 역수랑 합해져 있을 때 이게 나오면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랑 이거 두 개랑 얘는 한 세트예요. 맞죠? 맞니? 자,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x를 세제곱을 하면 자, x를 세제곱하면 얘를 세제곱하는 거잖아. 그쵸? 맞지? 자, 얘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세제곱해서 전개를 하면. 맞습니까? 맞니? 자, 그랬을 때 얘가 무조건 뭐가 나오는 형태예요. 그대로 다시 한번 x로 나오는 형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항시키면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3x가 얼마? 3분의 10이 된다라고 하는 정해진 유형이죠. 세트로 가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그러고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85번 넘어가 볼게요. 유형 12번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어떤 느낌의 문제야? 이거 두 개 또 역수잖아. 맞죠?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a 플러스 a분의 1을 했더니 4인데 맞죠? x의 제곱은 얘를 몇 제곱? 4제곱한 거랑 같잖아. 맞죠? 그러니까 a의 4제곱 더하기 a의 4제곱분의 1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맞지? 얘나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같은 문제라고. 답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같은 유형이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거 갖고 내제곱 만들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플러스 2는 1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제곱을 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2를 하면 a 4제곱 더하기 a 4제곱분의 1이 남을 거고, 맞죠? 그럼 내가 14니까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냥 단순한 고1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없나요? 왜 쉬운 거밖에 없어? 바로 3 가시죠. 바로 3 가볼까 그러면? 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89번. 자, 일단 이거 나눠집니다.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약분해서 이거 x제곱 맞죠? 자, 요거는요. 이것도 x 마이너스 2제곱으로 묶으면 약분되니까 요렇게까지 정리는 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지? 자, 뭘 찾아라는 건데, 얘들아. x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이거 하면 되겠네, 그쵸? 합차니까. 이거 설마 뭐 제곱하고 그런 거 아니죠? 마이너스인데 제곱해갖고 나온 값은 값을 못 찾습니다, 맞지? 이렇게 찾아야 돼요, 맞죠? 그럼 이거 찾으려면 이건 뭐부터 해야 돼, 이거를? 제곱합니다.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가 4가 돼요, 그쵸? 그럼 내가 얼만데? 6이죠, 맞지?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뭐를? 4를 빼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찾을 수 있잖아,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얼만데? 6이니까 36 빼기 4에서 32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풀마 4루트인데 양수를 했어요. 문제에서 뭐 조건이 있을 텐데. 양수를 했어. 자, 그러면 답은 24루트 2 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 유형도 봅시다. 그 다음 유형도 딱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자, 50번 일단 대표 문제 볼게요. 자, a에 2x 거듭제곱을 해놓은 걸 3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a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분의 a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a의 2x가 3이라는 걸 아니까, 물론 ax 그럼 얼마겠어요? 풀마 루트 3에 갖고 양수를 하면 루트 3이라고 해서 계산해도 되긴 합니다, 맞지? 네. 맞죠? 근데 a의 2x를 만드는 게 편해요. 어떻게? 분모 분자에다가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a의 2x, 자 얘랑 얘는 역수관계니까 플러스 1 됐고 a의 0제곱이니까 맞죠? 자, 마찬가지 곱하면 a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맞지? 되겠습니까? 만들어내는 문제. 대입을 해도 되지만 맨날 하는 말 아니야. 수학자 대입은 맨 마지막에 하라고. 처음부터 대입하면 골치 아프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91번에는 뭐 약간 말장난 같은 걸 해놨는데, 자, 봐봐. 우리가, 자, a의 n제곱을 b라고 하면, 당연히 a를 b의 몇 제곱이라고 하는데, n분의 n제곱이라고 하잖아, 맞죠? 양면에 n분의 1제곱을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쵸? 맞지? 그래서 뭐, 저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5의 x분의 1을 구라고 얘기를 하세요. 5의 x분의 1을 구라고 하면, 그러면 양면에 x제곱을 하면, 5가 9의 x제곱이니까 9x 뭐 아까처럼 3의 2x를 5라고 두면은 방금 풀이한 거랑 똑같은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특별히 다른 유형은 없고요. 그냥 똑같은 문제고. 91번도 어차피 분모 문제에다 ax 곱하면 a의 4x가 나오는데 a의 4x제곱은 a의 2x를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93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도 a의 n제곱 곱해가지고 맞죠? a의 2m을 찾아서 그걸 세제곱하면 그런 되는 그런 문제고요. 넘어갑시다. 정신이네. 너무 쉬워갖고. 자, 바로 유형 14번 볼게요. 자, ax가 k다. 방금 한 말이죠. a의 x제곱을 k라고 하면요. a를 뭐라고 할 수 있다? k의 x분의 1제곱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유리수로 확장되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늘 하던 게 뭐 x는 2야. 그럼 x는 세제곱은 당연히 2의 세제곱이니까 8이다. 요렇게 하던 거를 요로 거꾸로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인 거죠. 지수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어 94번 문제를 보면
자, 5의 x제곱을 하면 8이야. 그리고 40의 y제곱을 하니까 32야. 자, 이랬을 때 뭘 찾아라?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자, x분의 3과 y분의 5, 저 미지수가 어떻게 분수에 분모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찾아라 이 말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5의 x제곱을 바꾸면 5의 값이 뭐 물론 x 로그 5의 8이라고 하지만 로그 나오기 전이니까 자, 5를 뭐라고 할 수 있다? 8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8이 뭐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x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5를. 맞죠? 마찬가지 40의 y제곱이 30이니까 40의 y분의 1제곱을 하면 40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 맞지? 근데 32는 또 뭐라고 할 수 있다? 2의 5제곱.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2의 x분의 3과 2의 y분의 5를 만들어 봤더니 x분의 3에서 y분의 5를 빼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무슨 말? 지수에 있는 걸 빼려면 밑이 같은 숫자들끼리 나눗셈을 하라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어떻게? 2의 x분의 3에서 2의 y분의 5를 나누기를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라는 값이 등장을 하는데 얘가 얼마다? 얘가 5였고요. 얘가 40이었단 말이야. 맞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5고 40이니까 나누면 8 맞죠? 8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수에 있는 값이 얼마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아내라 이 말이 되는 문제죠. 오케이? 이런 것도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이것도 바로 갑시다. 상으로. 자, 풀어보세요. 98번. 여기는 단순 계산이니까 그래프도 없고 이래서 여기 계산 문제에서 지수와 로그 계산 문제에서 시험 문제를 잘 내진 않을 텐데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중간고사 때 낸다 그러면 대부분 수능특강에서 가져올 겁니다. 계산 문제만큼은. 자, 160의 x제곱이입니다. 자, 10의 y제곱이 4, a의 x제곱이 4분의 1입니다. x분의 1, y분의 2, z분의 1. 자, 지수에 있는 애들이 분수에 분모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수로 가자 이 말이죠. 160을 뭐라고? 2의 x분의 1. 그 다음에 10을 4의 y분의 1. 맞죠? 바로 씁시다. 4는 2의 제곱이니까 y분의 2를 만들 수 있겠네. 그쵸? 자, 여기서 조금 헤맬 수 있는데, 자, a가 뭐가 되냐면, 4분의 1의 x분의 1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자, 그러면 x분의 1, y분의 1, x분의 1을 연산을 하려면,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눗셈과 곱셈을 해야 돼. 그런데, 밑이 같은 애들끼리 해야 되는데, 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다? 밑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얘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쵸? 4분의 1이 맞습니까? 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2의 x분의 1을 바로 만들면 되죠. 여기다 뭐 하면 돼요? Z.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하면 되죠. 맞지? 자, 그래서 2의 z분의 1이 뭐가 되겠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저기까지 했는데 틀렸다고?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돼? 2의 x분의 1 나누기 2의 y분의 2 곱하기 2의 z분의 1을 계산을 하면요. 자, 2의 x분의 1이 얼마? 160 맞죠? 자, 나누기 2의 y분의 2가 10 곱하기 2의 z분의 1이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루트 a분의 16인데 맞죠? 자, 그게 지수에 있는 애가 얼마라고? 2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그럼 얘가 얼마겠다? 2의 제곱이니까 4다 이 말이 되겠네. 그쵸? 오케이? 자, 그럼 루트 16이 루트 a가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1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뭐가 잘못된 네가 잘못됐다. 잠시만요. 너 왜 뭐가 문제인데? 어디서 저 2A분의 16
그건 왜 4예요? 2라고 돼 있는데. 아니 지수가 있잖아 지환아. 2에 얘가 하면은 4가 돼야지. 2의 제곱인데. 자 봐봐. 아, 2에 요거를 해야 되잖아. 얘가 2인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5번. 자, 이런 거죠.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자, 이렇게 세 개가 같다라고 하는 문제들 맞죠? 자, 이거는 우리 수학하에서 유리식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많이 했어요. 세 개가 같은데 그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임의의 상수 K로 두자라고 하는 그런 세팅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문자가 여러 가지가 있던 걸 하나로 통일시켜서 계산을 편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3의 x제곱이 4의 y제곱과 12의 z제곱과 같을 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잖아. 자, 그래서 이게 딱 기본적인 형태죠. 3x랑 4의 y랑 12z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값들을 모조리 특정한 k랑 같다라고 둡시다. 내 마음대로 k라 했어요. t로 하든 p로 하든.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3의 x제곱이 k니까 3을 뭐라고 할 수 있다? k의 x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4의 y제곱이 k니까 4를 k의 y분의 1 12를 k의 z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지수는 더해야 되고 이거 지수는 빼야 되니까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나누기 k의 z분의 1을 하라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가 나와요?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라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k x분의 1이 3이고요. k의 y분의 1이 4고요. 나누기 k z분의 1이 12니까 이 계산 결과가 1 나올 거라는 거죠. 맞지? 그럼 k가 뭔지 몰라도 되죠. k의 몇 제곱 해야 1 나온다? 0제곱을 해야 되겠다라고 답을 한다. 맞죠? 오케이? 지수가 0일 때 항상 1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죠. 누구인가 하품을 심하게 하는 게. 저기가 한 90하고 맞아야 돼. 빠진다. 다음은 똑같은 문제. 자, 바로 갑시다. 103번 나머지 다 똑같은 문제네. 자, 103번. 풀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래. 자, 2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같은데 9의 y제곱이 6의 z랑 같답니다. 자, 그랬을 때 x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죠.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을 z로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가 z랑 무슨 관계식인지 물어보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xy에 대한 그리고 yz에 대한 식, 즉 미지수를 세 개인데 조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x분의 1가 x랑 y랑 z의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할 텐데 그 관계식은 항상 특정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변형을 해서 그 비율을 찾는 형태의 문제들이 다 그런 식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확인할게. 자, 그럼 늘 하던 대로 2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특정한 문자 k라고 같다 합시다. 왜? x분의 1과 y분의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잖아. 맞죠? 자, 그럼 여기서 2를 뭐라고 할 수 있어? k의 x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맞죠? 되겠지? 자, 여기서 3을 바로 쓸게요. 3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k의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지? 자, 그럼 딱 나오잖아.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와요? k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인데 그게 얼마라고요? 6이에요. 맞죠? 잘 봐요. 근데 9의 y제곱이요 6의 z제곱인데 6이 k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과 같습니다. 맞죠? 맞죠? 네. 그럼 여기가 z 되겠습니까? 네. 이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이거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정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얘들아? 맞죠? 여기서 2랑 3을 곱하면 6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문제가 이제 z랑 y에 대한 식이 이제 다른 xy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식을 이제 z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니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에서 K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어. 맞지? K는 우리가 임의로 잡았잖아. 그치? 맞죠? 자, 여기까지 왔다 치자.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K 위에 붙어있는 쟤네들 있잖아. 지수. 쟤를 Z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단 말이야. Z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맞습니까? 자, 어떻게 할래요? 자, 일단 생각해봐. 여기 밑이 K고 여기 밑이 9란 말이야. 밑이 다르면 비교도 안 돼요. 맞지? 그럼 뭐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9의 Y, 9의 Y, 9의 Y 9의 Y, 9의 Y 뭐다? 9의 Y는 얘를 몇 제곱하면 돼? 마이너스 2제곱. 그래, 9의 Y가 뭐라고? K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얘들아. 요렇게 해결을 하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Z분의 1로 넘겨주면은 끝! 맞죠? 2제곱. 어? 무슨 소리야 분모로 들어갔는데. 아니 씨. 아, 이해했어. 얘들이 얘들아 봐봐. 9에 지금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k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2제곱을 해서 9의 y제곱을 만들었잖아. 그쵸? 그게 이제 k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의 z제곱인데 이거를 다시 뭐를 z분의 1제곱을 때려주자 이 말이야. 그래야지 k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 나타나는데 그게 k의 마이너스 z분의 2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z분의 2랑 같다. 이렇게 해결을 하라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거는 조금 지저분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뭐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낸 사람이 나 좀 똑똑하니까 내가 생각한 거 맞춰볼래? 이딴 식으로 낸 문제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를 냈을 때 이 생각을 하면서 냈을 건데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게 진짜 한 4, 5년 전에 나오던 유행하던 문제들이고 지금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수능에 나오지 않아서 조금만 생각이 있는 학교생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수능 트렌드는 오로지 기본 개념에 입각한 복잡한 문제들. 이게 딱 트렌드예요.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기본 개념이랑 솔직히 관계없잖아요. 저 형태를 만들어내는 건데 저거랑 개념이랑 크게 관계가 없죠. 스킬이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있으니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생활에서의 활용. 자, 이거 104번은 너무 반각이 너무 쉬운 거니까 106번을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백날 천날 씹으는 말이 있어요. 지수에도 이런 거 있고, 로그에도 이런 문제 있고, 맞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도 계속 나와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내가 맨날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들지 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전문적인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영역 쪽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해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수학 문제잖아. 식만 보라고 해봤지. 식을 딱 보고 그러면 자, 식을 보고 그제서야 파악을 하는 거야. G가 뭐라고 됐는지 파악하면 되죠. G는 뭐다? 식품 손상 지수? 뭔지 알아요, 너네 이거? 모르잖아. 나도 몰라요. 식품 손상 지수인가 뭔가 말도 어렵네. 자, H는 뭐? 상대 습도. 자,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노? T는 뭐다? 기온. 자, 이렇게 딱 세 개의 미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라 했냐면 상대 습도가 80. 자, 상대 습도가 뭐? H가 80일 때 기온 T가 30일 때 식품 손상 지수를 G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 습도 발음도 어렵네. H가 75일 때 기온 T가 15일 때 식품 손상 지수를 G2라고 하자입니다. G2분의 G1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럼 G2는 뭐 그냥 우리가 뭔 내용인지 어떻게 하면 숫자만 때려 넣는 거지. 맞죠? G2는 뭐예요? 그러면 G2는 들어가면 돼요. 14분의
자, h가 여기서 뭐 75로 적혀 있으니까 14분의 10 맞죠? 75 빼기 65. 자, 곱하기 1.05에 t라며 t가 얼마? 15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자, G1은요 14분의 h가 80이니까 80 빼기 65에서 15 곱하기 1.05의 t인데 t가 30이라고 문제에 적혀 있단 말이야.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잖아. 그냥 숫자 넣어가지고 맞죠? 1.0은 15제곱을 2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아, 그러니까 이건 일단 계산을 하면 되니까. 자, 15, 14, 14 약분하고 맞지? 자, 10이랑 15, 2랑 3으로 약분됐고요. 이거 약분하면은 1.05에 15제곱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 2분의 3 곱하기 1.05에 15제곱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주겠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수학에서 대입은 맨 마지막에 가는 거라고. 정리 다 해놓고. 되겠습니까? 좀 넣으십시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 로그 들어갑시다. 자, 로그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상용로그 앞에까지.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자면, 자, 로그는 왜 나온 거라고 했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수 함수가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 공교롭게도 1대1 대응인 함수였어. 그러면 지수 함수가 1대1 대응이란 말은 걔가 역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y는 ax에서 역함수를 만들려고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이걸 y는 fx꼴로 변형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어떻게 지수에 있는 걸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이제 로그가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로그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지수에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로그의 성질 자체는 지수의 성질을 그대로 답습해와서 적용을 시킨 애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숫자 a를 n제곱했을 때 b라는 숫자가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지수에 있는 n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로그 a의 b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 맞죠? 그래서 여기 a를 뭐라 부르고 밑에 있는 숫자를 지금 밑이라 부르고 b를 뭐라 부른다? 로그의 진수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로그 2의 4가 얼마냐? 그러면 2의 몇 제곱을 하면 4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 정수가 되는 건 아니겠지.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로그에 대한 성질 문제들은 뭐 별건 없으니까 책이 언제 오라네,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의에 대한 문제. 자, 예를 들어 160분의 로그 a의 3은 2가 되고요. 로그 3의 5를 b라고 하자입니다. 그러면 a의 값과 b의 값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맞죠? 자, 어떻게 a를 뭐 했더니 제곱했더니 3이 되는, 그리고 3을 b제곱했더니 5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a의 b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 이 말인 거야.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a를 뭐라고 할 수 있다?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자, 그러면 a의 b제곱을 하라라고 얘기했어. a의 b제곱. 자, a의 b제곱을 하라라는 말은 3의 2분의 1제곱의 b를 하라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3의 b제곱을 2분의 1제곱 하는 것과 같겠네요. 지수법칙에 따라서. 되겠니? 자, 그래서 3의 b제곱이 얼마니까? 5니까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겠니? 자, 봅시다. 그러면 로그라는 값은 자,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숫자냐라고 하면 로그는 기호로 써져 있지만 숫자긴 하죠. 자, 얘들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그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다시 로그는 어디서 등장을 했다? 지수에서 왔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특징이 뭐였어요? 밑이 절대로 음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맞죠? 왜? 밑이 음수가 나왔는데 지수에 2분의 1 딱 넣어버리면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수에는 반드시 양수만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반드시 양수만 들어가니까
로그 A의 B라고 정의된 이 값도 밑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밑이 0보다 커요. 밑이 0보다 커요. 그러면 밑이 0보다 클 때 0보다 큰 숫자를 거듭 제곱하면 그 계산 결과도 반드시 양수만 나오는 거죠. 지수함수의 그래프만 봐도 알죠?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양수만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B도 양수여야 됩니다. 밑에 있는 숫자, 진수도 다 양수여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를 시켜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죠. 뭐다? 밑에 대해서. 자, 밑이 뭐가 되면? 1이 되면 1의 몇 제곱을 하든 B의 값은 변함이 없이 1만 나오죠. 참수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밑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로그의 정의 조건. 밑이 1이 아니어야 되고 양수여야 하면서 진수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로그의 조건이 여기서 탄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로그 x-1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 플러스네. 자, A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x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 조건이 뭐예요? 밑 반드시 양수, 진수도 반드시 양수. 그런데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이걸 모두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x는 반드시 1보다 커야 되는데 2는 되면 안 되고요.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따라서 x의 값이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럼 1보다 크다 오케이 만족해요. 그런데 2는 되면 안 되니까 빵꾸를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1과 2 사이 또는 2랑 5 사이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뭐만 찾아라 했냐면 정수만 찾아라 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3, 4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의 성질 한번 봅시다. 자, 증명은 자 생략할게요. 자, 첫 번째 로그의 성질 로그 A의 N 플러스 로그 A의 M. 자,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뭐가 된다? 곱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적힌다. 이게 이제 로그의 성질입니다. 맞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였다 얘들아? 그러면 반대로 로그 A의 N 곱하기 로그 A의 M,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곱셈은 진수끼리의 덧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 반대 상황은 안 됩니다. 맞죠? 로그끼리는 일반적으로 곱셈이 불가합니다. 로그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곱셈은. 맞죠? 곱셈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다? 곱셈을 하려면 필요한 게 밑변환 공식이었죠. 안 까먹었죠? 밑변환 공식. 까먹었니? 자, 일단 봅시다. 그리고 자, 로그 A의 B의 N제곱.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밑이 A고 진수에 지수가 붙어있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N이 어떻게?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N 곱하기 로그 A의 B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반드시 로그의 값들. 자, 로그 A의 A 당연히 얼마? 1일 거고요. 밑과 진수와 같은 경우. 자, 두 번째 로그 A의 1 얘 얼마? 0. A의 0제곱 해야지 1이 나옵니다. 맞죠? 맞지? A 0제곱이 1, A 1제곱이 A. 되겠나?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야. 자, 로그 2의 8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의 세제곱해야 8 나오니까 3이라고 하잖아. 맞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로그 2의 8을 어떻게 2의 세제곱이라고 하면요. 방금 배운 성경에 3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3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는데 로그 2의 2가 1이니까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기본 성질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뭐 봅시다.
자, 예를 들어 167번 같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로그 2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로그 2의 1 마이너스 32분의 1까지를 더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로그끼리의 덧셈은 위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꾼다 했죠. 로그 2에 자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 자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2인데 맞죠? 자 이거 더하기를 하면 진수끼리 어떻게? 곱셈으로 가면 되고요. 맞죠? 마찬가지 더하기 로그 2의 4분의 3이니까 진수의 4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딱딱딱 약분되는 게 보이죠? 맞지? 그래서 32분의 31까지 그래서 약분하고 남으니까 로그 2의 32분의 1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뭐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 해도 되고요. 32는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맞죠? 이거를 앞으로 튕가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상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봐봐. 하나는, 자, 봐봐. 너네 다 아는 방법이에요. 자, 문제가 뭘 구하라는 건지 이해되겠죠? 약수들을 싹 다 뭐 하라? 곱하라 이 말인 거잖아. 맞죠? 맞지? 자, 봐봐. 너네 이거 예를 들어 봐봐. 10의 약수 어떻게 적어요? 10의 약수 어떻게 적는데? 초등학교 생각해봐. 1, 12, 2, 6, 3, 4. 뭘 적고 있었는데 이거? 곱해서 10이 되는 걸 쓰고 있었잖아. 작은 수대로 나열을 하면은 12씩 나올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216의 약수를 제일 처음부터, 제일 작은 게 A1이라며. 그럼 맨 끝에 A16. 이거 곱하면 얼만데요? 216일 거 아니야, 그렇지? 맞죠? 똑같잖아. A2에서 A15. 뭔지 몰라도 그냥 곱하면 이것도 216일 거 아니야. 너네 약수 이렇게 구해왔어요, 초등학교 때. 맞죠? 216이 216의 세제곱이죠. 이게 몇 번 나오겠어? 그러면 몇 번 곱해야 돼 이거를? 8번 곱할 거 아니야, 그렇지? 맞습니까? 형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건 뭘 하라는 거예요? 로그 6에 24제곱을 하라 이 말의 문제인 거잖아, 그렇죠? 간단하죠, 맞지? 너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뭐 이해되잖아, 맞죠? 다음부터는 안 틀릴 수 있잖아, 맞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자, 봅시다. 자, 2의 x 플러스 y가 3,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y가 3입니다. 3 맞네, 이거.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가 뭐예요? 2의 세제곱인 8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곱하니까, 더하니까 로그 2의 xy예요. 그쵸? 이게 3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xy도 얼마? 2의 세제곱이니까 8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 갖고 이거 찾는 문제니까 그냥 고1 문제라는 거예요. 고1 문제. 170번은 별거 없고. 자, 171번 봐봐, 얘들아. 이건 뭘 알아야 돼요? 딴 건 다 필요 없는데 뭘 알아야 돼? 각의 등분선의 성질. 뭐였죠? 이거 풀려면은 뭐 로그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171번은 틀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중학교 2학년 거 기억 못해서요. 뭘 알아야 돼 이거? AB 대 AC가 3대 2잖아, 맞죠? 각의 등분의 성질이죠. 3대 2. 그러면 BD 대 CD도 3대 2다라는 비례식을 세워라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네. 오케이? 비례식 세워갖고 풀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질 중에서 두 번째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었죠. 자, 로그에서 상당히 중요한 애입니다. 밑변환 공식. 밑을 변환한다는 거예요. 자, 왜 밑을 변환하냐면 로그끼리 계산을 알겠지만 덧셈 뺄셈 자체가 로그끼리 덧셈 뺄셈 하려면 밑이 같을 때밖에 계산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밑을 변환해서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맞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성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로그와 로그끼리의 곱셈은 불가능하다고요. 맞죠? 대신에 밑변화 공식을 통해서는 로그끼리의 곱셈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로그 A의 B라고 있습니다. 밑이 A고 진수가 B인 로그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그 A분의 로그 B로요. 진수에 AB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똑같기만 하면. C가 들어갔으면 여기 C.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우리가 밑변화 공식이라고 불러요. 맞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로그 3의 5를 로그 3분의 로그 5로 쓰면 돼요. 그럼 밑을 아무거나 써도 돼. 4 써도 되고요. 7 써도 되고 100 써도 되고 맞지? 되겠나?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봅시다. 로그 3의 5를요. 로그 3분의 로그 5로 분리를 했어. 밑은 아무거나 같은 거 적기만 하면 된다며. 맞죠? 그래서 5를 써볼게요. 5. 자, 5를 썼습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하죠?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5가 얼마? 1입니다. 맞죠? 봐봐. 여기 로그의 밑과 진수의 자리를 체인지를 하니까 어떤 숫자가 되었다? 역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게 이제 우리가 로그끼리 곱셈을 할 수 있는 기본 성질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로그 A의 B를 밑변화 공식 여기에다가 B에다가 C에다가 지금 B를 갖다 넣어버리면은 로그 B의 A분의 1과 같다라는 거. 이거 엄청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 곱셈이 안 되던 게 여기서 곱셈이 되죠. 이거 두 개가 무슨 관계니까? 역수니까 얘를 곱해서 1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계산 과정은 이겁니다. 로그 A분의 로그 B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A인데 밑을 안 적었어. 어차피 또 똑같은 거 적으면 다 같은 숫자니까 그대로 약분시킬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이거 왜 적었지? 자, 그럼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 3개짜리 잘 나오죠? 이렇게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이렇게 해도 1입니다. 맞죠? A분의 B, B분의 C, C분의 A 들어가면 A가 맞죠? 됐지? 두 개짜리 안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아까 했던 겁니다. 로그 A의 B에 밑에 그리고 진수의 지수들이 붙어 있습니다. A n제곱, B n제곱.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배웠잖아.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진수도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는데 지수 튀어나갈 수 있는데 이게 밑에서 왔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n은 분모로 m은 분자로 들어가서 로그 a의 b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밑변화 공식이죠. 자, 예를 들면 이거 잡을게요. 로그 4의 16 잡읍시다. 로그 4의 16 얼마죠? 2입니다. 자, 이걸 방금 배운 성질. 자, 4를 뭐라고 하면 2의 제곱, 16을 2의 4제곱이라 합시다. 됐죠? 자, 앞으로 튕겨 볼게요. 자, 2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 2분의 4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 4 곱하기 2 튕겨 냈으니까 로그 2의 2만 남았죠? 로그 2의 2가 얼마니까? 1이니까 2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밑변화 공식은 어떨 때 필요로 한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걸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든지 곱셈을 해야 된다든지 변형을 할 때 쓰는 애들이 이제 밑변화 공식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자, 다음에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얘들아. 이거 밑이 3으로 달라요. 그렇다고 이 약분되는 거듭제곱도 아닌데 이거 계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맞지? 자, 근데 자, 로그 2의 6, 로그 3의 6, 로그 2의 3, 로그 3의 2 이렇게 있잖아, 맞죠? 맞아요. 자, 이거를 계산을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밑이 2, 3, 2, 3 달라요, 맞죠? 위치를 변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6이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2 곱하기 3이잖아요. 6들이 맞죠? 그럼 로그 2에 2 곱하기 3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로그 2에 2 플러스 로그 2에 3 이렇게 맞아요. 자, 마찬가지 곱하기. 자, 로그 3의 6도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로그 3의 6도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얘가 뭐가 돼요? 1 플러스 로그 2의 3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3의 2 이렇게 되죠.
맞지?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두 개가 무슨 관계다? 역수죠, 맞지? 자, 전개해보면 이렇게 하면 1. 자, 이렇게 하면 로그 2의 3. 더하기 이렇게 하면 로그 3의 2. 플러스,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요, 맞지? 그리고 빼기 로그 2의 3, 로그 3의 2 날려라, 이 말인 거지? 남는 건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